골, 골.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을 저녁이었다. 2022년 9월 17일 경기장은 낮의 열기를 간직한 채 미지근한 공기로 출렁였다. 하늘에는 보랏빛과 주황빛이 어지럽게 섞여들며 천천히 어둠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환호와 함성이 섞인 축구장은 먼 곳에서도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작은 원룸의 어둑한 방 안에서 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내며 도시의 피곤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녀의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힘없이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소비된 그녀의 지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손흥민 선수 드디어 투입됩니다. 해설자의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번 시즌 들어 아직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이 교체 선수로 필드를 밟았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긴장과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짓눌렀던 우울함이 선수의 표정 속에서 어렴풋이 겹쳐졌다. 손흥민의 눈빛에 그녀는 스스로를 비춰보고 있었다. 잘했으면 좋겠다. 민지는 혼잣말을 속삭였다. 스스로도 왜 이 순간 손흥민의 플레이가 간절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의 성취가 자신의 막막한 삶에도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은 기대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민지는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해지기 어려웠던 마음의 갈피를 화면 속 선수의 긴장 어린 표정을 통해 겨우 느끼고 있었다. 경기는 숨 가쁘게 흘러갔다. 손흥민의 눈빛이 변화했다. 민지는 그것을 보았다. 무엇인가 확신을 담은 듯한 뚜렷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마침내 손흥민은 첫 번째 골을 터뜨렸다. 공이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골망을 흔들었고 민지는 숨을 멈춘 채 바라봤다. 선수의 표정은 기쁨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의 순간이었다. 민지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번에는 한층 더 예리하고 완벽했다. 손흥민은 환호하는 팬들을 향해 뛰어가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다. 민지는 두 번째 골이 터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명의 박동과도 같은 희망이었다. 해트트릭을 해낼 수 있을까? 민지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미 승부는 기울었지만 손흥민의 표정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그녀는 선수의 마음속을 흐르는 열망과 고요함을 동시에 읽고 있었다. 경기장은 숨을 죽였고 민지 역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공을 컨트롤하며 수비수를 따돌리고 정확히 골을 노렸다. 공은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세 번째 골. 완벽한 해트트릭이었다. 경기장은 환호로 뒤덮였고 민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화면 속 손흥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성공 앞에서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민지의 눈에는 그 순간 손흥민의 웃음이 슬픔과 기쁨의 경계에서 춤추는 듯 보였다. 민지는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안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그려낸 세 번의 골은 그녀의 삶에도 작은 기적 같은 빛을 던졌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민지는 화면 속 선수의 표정과 자신의 감정을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화면을 껐지만 그 세 골의 장면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삶의 목표도 없이 떠밀리듯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손흥민은 왜 그렇게 절박하게 달렸을까?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그의 절박함이 그녀의 무기력했던 삶에 예리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천히 결심했다. 그녀의 삶에도 해트트릭이 필요했다. 뚜렷하고 선명한 세 가지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필요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민지의 마음속엔 더 이상 어둠이 없었다. 희미하지만 확실한 길 하나가 그녀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 진짜 해트트릭을 이루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민지는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다.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이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고 그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지난밤 TV 화면 속에서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본 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책상 앞 의자에 오래 앉아 일하며 굳어버린 허리가 뻐근하게 아팠다. 거울 앞에 선 민지는 창백하고 피곤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민지의 건강에 천천히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쓰러질지도 모르겠어. 민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줄 선물로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정했다.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 작은 목표 하나만큼은 꼭 이루고 싶었다. 첫날 아침 민지는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가슴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다. 몇 걸음 달리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리가 무거웠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오케이 나도 제대로 뛸 수 있을까? 첫 시도는 쉽지 않았다. 금세 숨이 가빠졌고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민지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가 슬프게 느껴졌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그의 모습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녀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전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을 발견했다. 달리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하루에 한 걸음씩만 더 뛰면 돼. 매일 아침 민지는 같은 결심으로 공원에 나갔다. 처음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몸은 무겁고 숨은 차올랐지만 민지는 그 순간들을 참아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차츰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식단도 바꿨다. 몸을 위해 가볍고 영양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고 좋아하던 탄산음료와 달콤한 간식들도 멀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지킬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아침 민지가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있을 때 옆에서 가볍게 뛰던 한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낯선 이의 부드러운 위로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민지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순간 민지는 OKM을 쉬지 않고 완주하고 있었다. 몸은 가벼웠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기대감이 커졌다. 동료들도 민지의 밝아진 얼굴을 알아보고 말을 건넸다. 민지 씨, 요즘 얼굴 좋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조금 뛰고 있어요. 드디어 하프 마라톤 날이 찾아왔다. 민지는 긴장된 얼굴로 출발선에 섰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옆에서 대기하던 한 남성이 물었다. 처음이신가요? 민지가 밝게 웃으며 답했다. 네, 처음이에요. 완주만 하면 좋겠어요. 남성도 웃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이루면 그 기쁨이 말로 못해요. 천천히 하세요. 출발 신호가 울렸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뛰기 시작했다. 페이스를 유지하며 천천히 나아갔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었지만 이내 그녀는 익숙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엔 자신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잘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돼.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다리가 아프고 숨이 거칠어졌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손흥민의 모습을 떠올렸다. 결승선이 점점 가까워지자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결승선이 눈앞에 보였다. 민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울면서도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해냈어. 결승선을 넘는 순간 민지는 목 놓아 울었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지는 가슴 깊이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 그 순간 민지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자신을 향한 의심이 확신과 믿음으로 변해 있었다. 민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인생의 첫 번째 승리가 아름답게 기록되고 있었다.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이후 민지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은 점점 더 밝아졌고 오래된 우울의 흔적은 조금씩 옅어져 갔다. 몸속 깊이 박혀있던 자신을 향한 의심이 천천히 희미해지며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필요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해외여행이었다. 혼자서 하는 여행을 상상할 때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혼자라도 괜찮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잠시 두려움이 스쳐갔지만 금세 다시 용기를 내었다. 해볼만해. 마라톤도 해냈으니까. 민지는 결국 항공권을 예약했고 배낭을 꾸렸다. 작은 가방 속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넣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여정이었다. 첫 도착지는 로마였다. 콜로세움 앞에 서서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돌벽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긴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네. 민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다. 자신의 인생에도 무너지지 않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로마의 골목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시간이 쌓인 역사가 보였다. 그녀는 발길이 닿는 대로 골목을 거닐었다. 골목 끝 작은 광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멈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아이들은 참 가볍게 웃네. 민지는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레스토랑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가게로 들어갔다. 들어와요. 혼자예요? 노부부의 따뜻한 환대에 민지는 이끌리듯 자리에 앉았다. 민지가 서툰 영어로 주문하자 노부부는 친절하게 웃으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음식의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다. 지갑이 없어진 걸 깨닫고 민지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다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낯선 도시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감에 민지의 가슴이 무거웠다. 그 순간 한 청년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도와드릴까요? 민지는 청년의 친절한 얼굴에 마음이 녹았다. 상황을 설명하자 청년은 민지를 경찰서로 안내했다. 경찰서에서 기다리는 동안 청년은 민지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청년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민지는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결국 지갑을 찾지는 못했지만 민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의 작은 부엌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여행자 유코였다. 둘은 저녁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는 왜 혼자 여행을 왔어? 유코의 질문에 민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야. 민지의 솔직한 대답에 유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혼자 있으면 진짜 나를 볼 수 있잖아. 둘은 미소를 나누며 깊은 공감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 함께 베를린의 벼룩시장을 거닐며 두 사람은 오래된 책과 소품을 보며 웃음을 나누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다. 민지는 자전거를 빌려 도심 곳곳을 누비며 바람을 맞았다. 오후의 따뜻한 햇살 아래 그녀는 지난 여행의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만났던 사람들, 겪었던 어려움들, 그 안에서 성장한 자신을 돌아보며 민지는 웃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일몰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민지는 여행 중에 만난 모든 얼굴과 순간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있음을 느꼈다. 배낭은 비워졌지만 마음은 가득 찼다.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잘한 일 같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혼자 떠난 여행에서 민지는 자신 안의 두려움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다.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자신 있게 중얼거리며 가슴에 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따뜻하고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홀로 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 민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과 자신감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사무실에 다시 앉아 업무를 시작하자 민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공허함을 느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지쳐갔다.
어느 날 퇴근길 민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하늘은 희뿌옇고 무거웠다. 문득 여행 중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신을 찾아 떠난 그 시간들,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다시금 자신에게 물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민지는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질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작은 꿈이 있었다. 바로 요리였다. 어릴 적 어머니 옆에서 요리를 도울 때마다 민지는 깊은 행복을 느꼈다. 손끝에 닿는 식재료들, 요리의 향기,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 같은 순간들. 민지는 그 순간들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 다음날 그녀는 요리학원을 찾아가 등록했다. 처음 요리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칼을 잡는 방법도 낯설었고 뜨거운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잡는 손이 떨렸다.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네.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며칠 만에 손가락엔 작은 상처들이 생겼고 종종 손끝이 뜨거운 팬에 닿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요리 강사는 그런 민지를 볼 때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요리를 배울수록 민지는 서서히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루는 달걀 오믈렛을 만들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고 또 어떤 날은 소스를 태워버렸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옆에서 배우던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되었다. 요리를 하면서 그녀는 종종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던 따뜻한 기억들이었다. 어느 날 학원에서의 작은 평가 시간이 다가왔다. 민지는 자신의 요리를 강사와 학우들 앞에 놓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조금 간이 약하네요. 하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강사의 말에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요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손끝과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몇 달 뒤 민지는 학원을 졸업하며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웠다. 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만의 카페를 작게 열기로 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민지는 자신의 꿈이 담긴 공간을 꾸몄다. 벽에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과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을 걸었다. 그곳은 민지의 모든 도전과 성장을 담은 작은 공간이었다. 개업날 민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자 첫 손님이 찾아왔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내놓으며 웃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손님은 음식을 맛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민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깊이 감동시켰다. 하루가 끝나고 민지는 빈 가게 안에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엔 아직도 향신료의 향이 남아 있었고 마음속엔 차오르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낸 기쁨이었다. 민지는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아. 민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긴 여정 끝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가야 할 길 위에 서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민지는 자신 있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어떤 길이든 걸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세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룬 민지는 작은 카페 안에 앉아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며 따뜻한 공기가 카페 안을 감쌌다. 민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스스로 정한 첫 번째 목표, 마라톤 완주는 그저 육체적인 도전이 아니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민지는 자신 안의 두려움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배웠다. 아침마다 땀 흘리며 뛰었던 공원의 흙냄새, 폐 깊숙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감촉이 생생히 떠올랐다. 두 번째 목표로 떠난 유럽 여행의 기억도 선명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막막해했던 순간 도움을 준 낯선 이들의 얼굴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반짝였다. 그 여행에서 민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르셀로나의 밤거리에서 지갑을 잃고 당황했던 기억조차 이제는 웃으며 돌아볼 수 있었다.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낯선 청년의 온화한 미소가 다시금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 작은 카페는 그녀의 세 번째 목표이자 꿈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작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처음 카페 문을 열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서툴렀다. 커피 맛이 일정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 메뉴 선정이나 가격 책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루는 커피 머신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기도 했다. 민지는 손님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죄송합니다.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손님들은 민지를 이해해 주었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그녀는 카페 문을 닫고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꿈을 향한 첫걸음이 이렇게 힘들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며칠 후 새로 주문한 부품이 도착하고 기계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처음의 실수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카페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단골 손님 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지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영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손님들께 불편을 끼쳤어요. 민지가 자책하며 대답하자 영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려워요. 민지 씨도 처음 마라톤을 뛸 때 힘들었지만 결국 완주했잖아요. 영희의 말에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랬다. 그녀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결국엔 해냈었다. 민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로 영희는 민지의 카페에 자주 찾아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민지는 영희가 그림을 좋아하고 한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영희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작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민지 씨,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인데 어때요? 민지는 스케치북을 넘기며 감탄했다. 정말 멋져요. 영희 씨, 이런 재능을 숨기고 계셨어요? 영희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오래전에 꿈을 접었었어요. 현실 때문이에요.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작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격려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울림이 되었다. 며칠 후 영희는 카페에 밝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다. 민지 씨, 저도 그림을 다시 시작했어요.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응원할게요. 그날 이후 영희는 자주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영희가 작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어느새 카페는 민지와 영희 두 사람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오후 영희가 민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지 씨 덕분에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영희 씨도 제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덕분에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영희의 격려 덕분에 민지 역시 열정을 불태웠다. 더 일찍 출근해 커피 내리는 연습을 반복했다.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했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며칠이 지나자 손님들도 민지의 노력에 감동받았는지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 손님이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 씨, 오늘 커피 정말 맛있네요. 매일 올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민지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어느 날 민지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애플파이를 떠올렸다. 그 파이는 민지에게 늘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그녀는 그 기억 속의 맛을 되살리기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연습을 반복했다. 처음엔 실패가 계속되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 달콤함이 지나치거나 반죽이 제대로 부풀지 않아 납작하고 딱딱한 파이가 되기도 했다. 민지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파이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만든 건 이렇지 않았는데. 그녀는 몇 번이고 실패한 파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연습하다 지친 민지는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민지야,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봐. 민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조심스럽게 재료를 준비했다. 손끝으로 반죽의 감촉을 느끼며 천천히 마음을 담아 파이를 구웠다. 드디어 오븐에서 파이를 꺼냈을 때 민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파이는 완벽하게 부풀었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카페 전체로 퍼졌다. 다음날 민지는 새롭게 만든 애플파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다. 손님들은 첫 맛을 보자마자 감탄했다. 민지 씨, 이 파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민지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의 레시피에 제 마음을 더했어요. 손님들은 민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날 이후 애플파이는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되었다. 민지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요리는 마음을 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민지는 자신의 손끝으로 완성된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벽에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 마라톤 완주 기념 메달, 그리고 요리학원 졸업증서가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사이로 2022년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성공한 날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지. 민지는 손흥민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손흥민이 한 골, 두 골,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킬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그날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민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카페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 영희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네요. 영희의 밝은 목소리에 민지도 환하게 웃었다. 네, 영희 씨 덕분이에요. 영희는 민지의 말에 살짝 놀라며 웃었다. 저 덕분이라뇨. 민지 씨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줬는걸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영희 씨가 저를 찾아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둘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영희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민지 씨처럼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그림을 다시 그리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포기했었거든요. 민지는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처음이 어렵지만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민지는 홀로 가게를 정리했다. 식탁을 닦으며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다. 예전엔 무기력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녀의 손끝에는 생기와 활력이 묻어났다. 가게의 작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날을 회상했다.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의 환호성과 그가 보여준 결연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이 민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앞으로도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으니까. 카페 운영이 안정되자 민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새로운 도전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번째 마라톤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첫 번째 마라톤 완주 이후로 운동을 소홀히 했던 그녀는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이른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민지는 공원에서 뛰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지만 민지는 천천히 달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공원의 맑은 아침 공기는 민지의 가슴을 가득 채우며 그녀를 생기 넘치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민지는 달리기를 마치고 카페에 돌아왔을 때 영희가 이미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지 씨 벌써 뛰고 왔어요? 대단하네요. 영희가 감탄하자 민지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두 번째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더 좋은 기록을 세우고 싶어서요. 정말 멋져요. 이번에도 꼭 잘할 거예요. 영희의 응원에 민지는 더욱 힘을 얻었다. 그 후로 민지는 카페 손님들에게 자신의 두 번째 마라톤 준비 이야기를 나누며 더 많은 응원을 받았다. 카페는 어느새 민지와 손님들이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민지는 마라톤 훈련을 꾸준히 이어갔다. 달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았다. 마라톤은 민지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향한 여정과도 같았다. 매일의 달리기가 쌓이면서 민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드디어 두 번째 마라톤 날이 왔다. 민지는 출발선에 서서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엔 설렘과 함께 이전보다 더 강해진 자신감이 있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민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고 민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민지는 카페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손님들과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민지의 카페는 더 이상 커피만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았다. 새로운 메뉴 개발, 카페 확장, 언젠가 요리책을 출판하는 꿈까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대한 기대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지는 노트를 펼치고 마음속에 다짐을 적었다. 내 인생은 이제야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어. 그리고 난 앞으로의 모든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민지는 그 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민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